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국화사랑 채널 방송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아침과 저녁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 제2차부터 항암 6차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항암 제2차. 둘째, 항암 제3차. 셋째, 항암 제4차. 넷째, 항암 제5차. 5번째, 항암 제6차. 5개의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제2차. 항암 제2차 준비를 위해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를 3번 하였는데 8천으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 닷새 정도는 입도 쓰고 모든 게 다 써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야채도 삶거나 쪄서 먹었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소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2주일 동안 항암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항암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머리가 줄줄 빠지고 걸을 때도 머리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 밑이 너무 아프고 빗을 수도 없었는데 머리를 밀자고 하니 너무도 속상하고 망설여졌습니다. 계속 벼르고 생각을 하다가 입원 전날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머리 밑이 아프지 않았고 편해졌습니다. 항암 2차 치료 시작 후 오심, 구토, 식욕 부진을 위해 진토제를 4에서 5일 투여하여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미비하면 변경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소화기능장애, 가스팽만 등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막염 항암제가 들어가면 입안이 헐고 목이 따갑고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설사를 하였습니다. 설사를 하면서 항문에 통증을 느꼈고 혈변을 보았습니다. 입안이 헐고 염증이 생겨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구강청결과 가글액, 분홍색으로 입안을 소독하였습니다. 모든 항암 치료는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항암 2차를 마치고 퇴원할 때 주의사항은 1차 때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구강청결을 잘해라. 목과 식도에 염증 생기면 안 되니 가글을 잘해라. 설사를 하면 안 되니 과식하지 말기. 설사나 변비 때문에 항문에 염증 생기면 좌욕을 하고 깨끗이 말려야 한다. 야채는 삶거나 쪄서 먹고 단백질을 주해 식사를 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암 제3차. 항암 제1차, 제2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가 6천으로 괜찮았습니다. 3차에는 슬슬 구토가 생기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제로는 흘록산, 카보플라틴, 에토포사이드를 정맥주사하였습니다. 제1제 흘록산을 정맥주사 맞을 때에는 위식도 몽롱해졌고 두통과 환각, 혼미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2제 카보플라틴을 맞을 때는 손, 발 저림이 나타났습니다. 제3제 에토포사이드를 맞을 때는 근육통, 춥고 떨리는 열, 오한, 두통과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사혈관 부위, 손이나 발에 색소 침착이 증가되어 피부가 검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졌습니다. 항암 제3차를 끝내고 폐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항암 3차 받으러 입원해서 저녁에 MRI, CT, 엑스레이 찍어 비교한 결과 폐에 더 이상 전이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크기만 아주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폐수술에 대해서는 다음 6회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수 기능이 항암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제되며 항암제 시작일부터 10일에서 14일째에 많이 발생됩니다. 백혈구 4,500에서 10,000. 균 감염에 대한 저항호 중고 뉴트로필 카운트 1000에서 500. 적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13만에서 40만. 지혈 5만 이하인 경우 타박상이나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고 2만 이하일 경우는 자연적인 출혈, 즉 점막 출혈, 코피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항암 제4차. 항암 준비부터 맞는 순서. 피검사에서 케모포트 소독 및 MRI, CT, 엑스레이, 몸무게, 식단 점검 표 작성까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왼쪽의 사진은 항암 맞으면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항암 정맥 주사를 맞은 후 병원 앞마당에 산책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 제가 2번의 수술과 6번의 항암 수술에도 견딜 수 있게 옆을 지켜준 저의 남편이고, 오른쪽 사진은 엄마가 잘 못 될까봐 눈물로 긴 시간을 보내며 저의 손과 발이 되어준 저의 딸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바쁜 일상 속에도 자주 찾아와 저에게 웃음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었던 교수님과 연구소 동료들입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2번의 수술과 6번의 항암을 모두 마치고 퇴원하는 날, 바쁜 출근길에 들러 퇴원을 축하해주었던 잊지 못할 교수님과 저의 친구들입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었고 물질적 지원과 힘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며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었던 남편과 딸, 그리고 교수님과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항암 제5차. 항암 제5차를 위해 동네 병원에서 혈액검사 한 결과 4,000으로 간당간당하게 통과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력 저하, 기침, 수술 상처의 염증 반응, 점막염, 수술 부위 통증, 식욕 저하, 체중 감소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입안이 쓰다못해 침까지 너무 써서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 5차를 받으려고 오후 3시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20시에 MRI, CT, 엑스레이를 찍어 전과 비교하였습니다. 다행히 백혈구가 간당간당하였지만 통과하였고 제5차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5차 항암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고 이불을 덮어도 오한이 났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밥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TV칸에 나와 TV 시청을 하곤 하였습니다. 항암을 맞을 때면 속에서 불덩이가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항암제를 다 맞고 나면 얼음물을 먹고 싶거나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어 먹으면 바로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였습니다. 항암 5차를 맞을 때는 7월 초였는데 내복을 입고 얇은 패딩을 입고 살았습니다. 수술한 부위와 왼쪽 다리는 너무 아파 시시각각 주물러야 했습니다. 항암을 받는 5일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고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5번째, 항암 제6차. 항암 마지막인 6차 준비를 위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백혈구가 겨우 3,000 나왔고 혈소판 감소에 빈혈 수치까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집에서 2주 동안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서 수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입원 후 피 검사 결과에서 겨우 백혈구가 4,000이 나왔고 다음날 마지막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이뇨제 투여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소독제, 12시부터 2시까지 항암 제1제인 흘록산이 투여되었고 2시부터 4시까지 에토포사이드가 정맥 주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카보플라틴 주사제를 30분간 투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력 저하, 기침, 점막염, 구토, 발열,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원 전후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 균 감염 발생을 의심해야 하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응급실을 방문해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를 확인하고 균 감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 항생제를 받아야 합니다. 균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이 진행될 경우 폐혈증으로 이어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은 절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먼저 해열제를 복용하면 안 됩니다. 골수 기능 저하 시 모든 섭취하는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김치, 생수, 야채, 과일 등 모두 익혀서 먹습니다. 마지막 항암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항암이 모두 끝나고 암치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힘든 항암을 하면서도 한 번도 다시 돌아간 적 없이 정해진 날짜대로 프로그램에 맞춰 2번의 수술과 6번의 항암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남편과 딸, 교수님과 동료분들, 언니와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옆에 있었기에 포기했던 제 삶의 광명이 있었습니다. 항암을 마친 후 모든 종합검진을 하였습니다. 우선 MRI, CT, 엑스레이, 핵의학과에서 골반과 폐를 스캔하고 피검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검사에서 백혈구가 2000이고 빈혈 수치도 너무 떨어져서 피수혈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를 2팩 맞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동네 병원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한 번씩 피검사 하였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거의 2달이 걸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